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또 없이 추락하고 있는 세종시의 아파트. 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종의 최고 전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에 살고 있는 전문가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거의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전문가들은 제가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세종에 살지 않고 세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세종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 그 정답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이 2번 정도 급등을 했어요.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종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폈어요. 저 그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부가 이전했잖아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집값의 레벨업이 됐어요. 행정수도가 거론됐던 2020년에 대년 전대 총무가 국회에서 발표를 했죠. 국회의사당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가격대로 가버렸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하던 게 10억 정도에 거래되던 게 호가가 15억이 나왔어요.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죠? 안 사겠죠. 산 사람은 물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때 아파트 가격이 44.9%가 폭등한 거야. 그 정도 폭등했어요. 그 가격에도 매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거래가 안 된 거야. 자,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이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리고 그것도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야지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집값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21년도부터 서서히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국회의사당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너무 기대감이 컸다. 마치 뭐랄까 이런 착시효과죠. 행정 수도를 옮기는구나 진짜.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한 그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긴다는데, 그리고 그곳이 강남이 된다는데, 자,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회의사당의 기대감과 GTX 기대감은 거의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GTX라는 게 사실 국회의사당은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2027년 8년 올해 설계해서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로드맵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나 GTX는 어떻게 보면 막연해. 나와 있지만은 업자도 선정 안 되고, 업자도 사업성에 대해서 또 검토해 봐야 되고, 또 막상 또 공사 들어가도 그게 10년 안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GTX 라인 쪽도 엄청나게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런 비슷한 면이 있더라. 자, 그런데 현실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거품이 빠진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세종시에 남아있는 걸 인구 38만의 도시더라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호가는, 행정수도에 대한 호가는,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종시에 대해 어떤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든지 외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다든지 정주 여건이 좋으면 여기는 진짜 비전이 있다.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투기 수요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초반에 들어왔던, 지금은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 수요밖에 없고, 지금은 그런 수요가 오히려 초기에 들어왔던 투자, 그런 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세종시 아파트 사두면 돈이 될까 해서, 직장도 이전하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팔고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 하고 팔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오히려. 매도가. 지금 매물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던지고 가는 거야. 내가 여기 굳이 살 것도 아닌데 서울도 떨어진다네? 그러면 빨리 팔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38만의 도시이고 세종시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도시예요. 공공기관의 도시이고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의 일자리라는 게 없어. 변변한 산업공단 자체도 없고 명확 산업단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와천산업공단 그 정도. 와천산업공단은 아직 토지 수용도 안 된다고, 일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 기반이 약해졌다. 그나마 예전에 이제 대전에서 투자로 들어오거나 전세로 들어왔던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제 대전에서 많이 들어왔던 분들은 팔고 나가는 추세이고, 많이 먹었으니까. 자, 팔고 나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대전에서 예전에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세종이 쌌거든요. 한 1억 정도 쌌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런 거 많이 들어왔는데 대전도 지금 공급 물량이 치여가지고 전세 가격이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굳이 세종으로 이사할 필요. 세종도 세종에서 대전 출근하는 길이 이제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퇴근길도 지루하고 막히니까. 자, 그리고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대전에서 안 들어오더라. 요즘 세종이 올해도 전세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부족한 국면으로 앞으로 3년이 들어가. 내년은 세종시가 전세 물량이 민간 아파트 임대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1000가구도 안 나와요. 옛날에 15,000가구 나왔으니까 1000가구도 안 나오니까 가격이 급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대전의 공급 물량이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급등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세종시는 역전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아. 또 문제는 뭐냐면 세종시에 사시는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거의 대출로 산 것 같아. 예? 계약금 치고 대출 넣고 그 다음에 집값이 급등하니까 거기다 위에다가 전세 넣어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출 이자 내야지.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역전세 걱정되니까 또 대출이 많은 데는 안 들어와 사람들이. 자, 그런 아주 힘든 국면에 있다 세종시가. 자, 전세가 안 나가고 역전세에 시달리고 그리고 대전의 공급 물량이 과다 구간 진입했고 제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전이 지금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유유지들이 굉장히 개발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급 물량들이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세종에 막혀서 물량들이 안 터지다가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세종도 공급 물량이 또 어마어마해. 세종이 앞으로 땅이 많잖아요. 질 땅이.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세종에서의 실질적인 수요는 지금 세종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제 세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경주 여건, 교육 환경 그런 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이 무주택자인데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급등한 집값을 살 필요가 없겠죠. 분양받으면 되니까. 앞으로 분양할 물량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해는 아무래도 기타 지역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잖아요. 한 40점대 중반도 가능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별로 없어. 보면은 외지에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이나 서울 같은 데에서 지방에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 말 그대로 여기 정주권이 주니까 난 세종에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금매로 사는 거야. 그분들이 이제 대전 같은 데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되거나 높은 가격에 팔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런 수요밖에 없더라. 가끔 투자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수요 기반이 어떤 수급이 깨졌다. 세종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도시의 성장 동력이 멈춘 느낌이에요. 세종시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무래도 세종시는 좌파 정권이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면이 있거든요. 세종시 개발에 발전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멈춰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윤석열 정부는 세종에 빚진 것도 없고,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특별히 우호적인 게 없어요.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임기 내에는, 국회의사당 질 때는 짓겠다. 국회의사당 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할 때예요. 예? 자, 그것도 그렇고, 국내에도 세종시에서 하겠다. 처음에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고. 별로 지켜지는 게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로 볼 때는 윤석열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에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서울 경기도권에 집중적인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다른 얘기지만 GTX 사업단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GTX 사업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서울 경기도권에 앞으로 몰리는 인구들, 특히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택지를 개발해서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인구를 수용하겠다. 인구 소멸로 가는 거야. 인구 소멸 시대, 지방 소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를 좀 더 확대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어떤 그 인재들을 길러서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에 관련된 그 대학들을 어디에다 만들 거냐 했는데, 그것도 또 수도권이라는 말이야, 수도권. 자, 그래서 지방대 총장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지방으로 가면 또 인재의 확보가 또 어떤 질과 양에서 떨어지니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수도권에 하고, 그러면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산업의 기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혁신 기업들은 다 수도권에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세종은, 그렇다고 세종은 행정수도니까 뭐 공공기관 이전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기관 이전은 거의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는데, 좌파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거, 뭐 얘기만 꺼냈지 좌파 정권은 하지도 않고 끝났어요. 자, 근데 그 우파 정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 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호화청산은 없애라는 얘기 있어도 이전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그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지방들은 그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거든. 자, 어쨌든 그렇게 2차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든 안 하든 뭐 세종으로 다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일부만 세종 내려오는 거고 다 지역적으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국회의사당밖에 없어. 세종으로 내려올 게.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로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판교가 컸던 거는 강남이 가깝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자발적으로. 네이버, 뭐 두산, 뭐 NC 서포트 자발적으로. 근데 지금 뭐 세종으로 그런 대기업들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온다, 지금은. 최소한 2025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고 뭐 기타 방송국들이 들어오고 어떤 메트로폴리탄 같은 어떤 거대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여기가 인재들이 많이 있구나, 인재들이 선호하는구나 할 때 기업들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때 가봐야 그건 아는 거잖아요. 도시의 성장이 멈췄다. 이제 어떤 그 성장이 멈췄다라는 거는 이 세종시를 성장주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모호해졌다라는 거야. 애매모호해져. 그런데 가격은 그때 어마어마한 호가에 뛴 것에 2, 3억 빠지니까 2, 3억 빠져도 현재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강남 정도의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해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 아파트에.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에 최근에 이제 매물을 내놓거나 이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팔고자 할 때는 싸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에는 그 가격 외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면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높다고 하면 그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의 가격 기준으로 그 기대감에 부풀었던 거품이 끼었던 가격에 조금 뺏어내면 팔리질 않아. 물론 지금도 그때 가격으로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팔리질 않아요. 절대 팔리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강변 라인에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12억, 15억 내놓으면 팔리질 않아요. 그거. 그 가격이면 서울 가서 사지 왜 여기 사겠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보고, 사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유료 강의죠, 유료 강의.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부동산 KB 일본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하락률을 보면, 매매 가격 하락률을 보면,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를 보면 달서구가 4.61, 대전 유성구가 4.29. 세종도 많이 빠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서구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만큼 대구 달서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유성구도 더 빠졌어요. 최근에 빠져가지고. 자, 유성구가 더 빠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대전의 공급 물량이 그냥 차고 넘친다 지금. 자, 세종을 따라잡았어요. 따라잡았다. 자, 이 밑에 있는 지역들은 바로 이제 세종만큼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역들은 더 빠지는 거야.
세종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세가율이야. 전세가율 대비가 제일 많이 빠진 데가 달서구야. 또 세종이 지금 전세가가 시세가 없어요. 시세가 대전에서 안 들어오니까 앞에서 봤듯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대전에 비해서 별로 싸지가 않다. 대전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기름값이 올라갔다. 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세 가격이 약하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도 약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 세종시의 문제가 뭐냐면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는 3억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율이 30%잖아요. 그죠? 세종시에서 전세가율이 50% 넘는데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전세가격이 낮다. 전세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세종시의 매매 가격과 아직도 분양가격 차이가 크다. 그 차이가 작아질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유, 청약받기도 어려운데 그냥 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자. 내가 원하는 입지 아파트를 사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안 그렇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올라가야지 구축이 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뭐 분양가가 한꺼번에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자, 세종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냐면 지난해 7월부터 지금 7월이 지금 뭐 8월이니까 1년 동안 53주 하락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락했다. 이 낙폭도 소수점 하나짜리야. 0.1 소수점 하나짜리야. 그만큼 한 주간 빠질 때마다 낙폭이 크다. 올해 누적 하락폭이 마이너스 5.06. 역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그 가장 높은 구는 달서구예요. 달서구 심각해요, 여기 지금. 달서구 심각하다. 매주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세종의 아파트를 금매로 사겠냐고 용감하게. 얼마 전에 굉장히 금매가 하나 나왔었어요. 저 아는 부동산을 통해서 나왔는데 저번에 이제 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가격이 싸요. 뭐 옛날에 한 7억 5천 가던 게 한 2억 빠졌어. 그러면 뭐 5억 정도, 5억 2천 뭐 그 정도니까 싸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건 내가 보기엔 사도 되겠다 싶은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 안 산다. 왜 안 사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살 사람이. 여기 세종시는 수요 기반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서울 수도권은 급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는 많은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는 살 사람이 없는 거야. 투자로 사야 되는데 투자로 사기에는 아직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뭐 딱 떨어지는 어떤 그 아파트도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사더라. 자, 전세값도 부진하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37주 연속 하락. 앞에서도 말했듯이 외부 이익이 줄었다. 대전 청주에서 들어오진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전세가율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내년도 걱정이다, 사실. 왜냐면 대전 청주 물량이 많으니까. 자, 이게 신문에 나왔던 건데 11억에 샀는데 7억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야. 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정동의 이편한 세상. 원래는 LH 이편한 세상. LH도 졌는데 이제 이편한 세상이 져서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떨어진 케이스. 근데 이 아파트는 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 아파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11억에 거래될 때 이게 뭐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뭐 작전 세력이 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때 이게 그 전에 뭐 9억 얼마에 거래되다가 뭐 11억 한 방에 2억이 떴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 근데 이거 살 때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어요. 이거 사신 분은. 너무 비싼 옷까지 샀다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가격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을 선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거품에 물린 거죠, 사실. 뭐, 근데 아마 2020년도 뭐 국회의사당 어떤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야. 이게 생각을 해보면 38만 도시에서 뭐 이게 그렇다고 뭐 특 A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A급지 아파트인데, 이게 7억대라고 하면 광역시에서 7억대라고 하면 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싼 건 아니거든요. 대전시에서도 이제 7억이면 좋은 아파트 사잖아요.
대구 수성구에서 7억이면 좋은 아파트 사잖아요. 그죠? 사요. 저 광역시에서 7억이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그 정상적인 가격대로 떨어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 산 거지. 예? 그렇게 봐셔야 돼요. 현대이스테이트 도렘 15단지, 도렘마을 15단지도 인기 단지거든요. 청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브랜드도 좋잖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이게 전용 84가 작년 1월 2020년이죠. 최고가가 9억 6천 이 정도 찍었어요. 이 가격에 몇 개 찍었어요. 9억대에. 자, 6억 5천에 거래됐다. 이거 1층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억 3천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국회의사당 기대감으로 너무 오버슈팅 된 가격이에요. 자,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 6단지 중 X클래스 전용 5구가 27일에 2억 9천에 거래됐는데 이거 직거래예요. 직전 달인 6월 계약한 4억 1천보다 1억 3천 떨어졌다. 올해 신고가는 5억 8천 반토막 수준.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직전 6월 계약한 이 가격대가 맞는 거고 이거는 직거래잖아요. 직거래니까 증여 성격이 좀 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래를 찍어버리면 이게 또 기준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고 또 사지를 않나. 이거 4억에 나오면 누가 사겠어요? 전에 2억 9천 찍었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직거래가 많아요 지금 세종시에. 또 보시죠. 나성동에 있는 도렘마을 11단지, 아까 도렘마을 15단지 바로 앞에 있는 주상복합의 반도유브라 전용 84가 지난달 25일 4억 8천. 이것도 직거래예요. 그러니까 직거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특수관계 있는 사람끼리 거래되는 거라. 3월 기록한 건 좀 시세가 조금 적당하게 조정된 게 맞겠죠. 이게 예전에도 8억 5천에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하면 한 7천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7억 8천보다 3억 원 떨어진 4억 8천. 이렇게 거래될 수는 없겠죠.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어떤 기간 조정이 있는 거지. 한꺼번에 3억씩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좀 직거래 성격이 강한 특수관계상의 거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종시에서 급매물들이 이제 거래되는 것을 자꾸 기사화하기 위해서 그 직거래된 가격들을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게 이제 세종시의 하락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게 있어요. 자, 정리하면 세종시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낮은 전세가율. 낮은 전세가율은 수요가 없다. 이주 수요가 부족하다. 그리고 세종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 투자자, 초기에 들어오신 외부 투자자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물량을 좀 털어놨지만 예전에는 3채, 4채, 막 5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2채, 많아야 3채, 그 정도. 그래도 다주택자들이 많다. 그 외부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들이 나온다. 그리고 세종시에 한 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이제 세종시에서 살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수요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종시는 공급이 계속 된다는 거야. 택지 지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질당도 많거든. 그러니까 기다렸다. 분양받지. 기존의 전세 사업자들은 분양으로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시가 큰일 난 게 어떤 수요가 없어. 수요가. 살고 있는 사람 수요도 없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지. 그러면 실제 수요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일자리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은 또 살 필요가 없거든요. 분양받으면 되니까. 더 많은 수요가 들어와야 돼. 세종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앞으로도 이게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봐서는 성장의 동력은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어쨌든 1시간 10분에 오니까 여기 이제 많은 어떤 수요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관련 공무원들, 공공기관, 그 다음에 협회, 그런 것들. 여기 행정수도니까 공공기관들이 어떤 사무실을 만들려고는 해요. 분명히. 왜냐면, 국회도 들어오고 하니까. 국회 이전의 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성장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있으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린다. 자, 여기에다가 또 요즘 금융 환경도 굉장히, 막막하다. 이번에 또 미국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한다고 그랬는데, 고용이 또 증가가 됐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금리를 올려야 돼. 9월 달에.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랬다면 큰일 나, 미국은.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야. 걔네들은 달러를 무지하게 풀어야 되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질 않고 있어요. 자, 우리는 금리 올리면 작살나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 대출 받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 이런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같이 레벨 기준가, 세종시 아파트의 기준가가 되는 상단의 기준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나도 싸게 팔고 빨리 올라가서 사야지.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자, 수요도 부족하고 매도세는 앞으로 강화될 것 같다. 자,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어요. 자, 세종시의 그 성장 동력을 보면 앞으로 세종의사당을 추진하는 거 2027년,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 2025년, 자, 그 다음에 세종 KTX, 자, 이거 뭐 청주인가요? 충청북도인가 도의회에서 반대했다고 그러죠. 나는 이 충청북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자기들은 자기들이 오송의 KTX와 세종 KTX가 뭔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 가져갔잖아요. 무슨 사업권, 무슨 개발만 하면 다 가져가는데 세종에 역 하나 만든다는데 왜 도의회에서 반대하냐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을 조성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돼야 일자리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죠? 무슨, 대기업 본사라도 하나 좀 차려야 되겠다. 거기 세종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사당도 있는데, 행정부도 있는데, 하나 있어야 돼.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일자리가 늘어야 전세 가격이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 이런 실질적인 어떤 수요가 들어와야 돼, 수요가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자, 요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이 국민의힘의 최민호, 새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분은 전에 이춘희 시장과는 어떤 노선이 달라요. 이춘희 시장은 말 그대로 세종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의 이전,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을 했다. 반면에 이 최민호 시장은 내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 요건을 최대화해서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많이 수요가 들어오게끔, 예를 들어서 세종의사당을 추진한다든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알아서 이 당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국회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 시장님이 그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내시를 기하겠다.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군빛 프로젝트, 금강변을 살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상권을 살려가지고 세종시의 어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좋은 정조건 만들면 알아서 외지에서 수요가 들어온다. 그거는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외연을 확장하고 한 분은 내시를 확장하고,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종에 제가 사니까 이제 얘기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요, 저는. 만족한다. 상권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있어요. 먹거리 상권이,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도시이고, 그 다음에 인구도 아직, 그렇게, 50만도 안 되는 도시다 보니까, 상권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권,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도시의 쾌적함,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하이 퀄리티다. 명품 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잘 보강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지점에서 어떤 폭발 지점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이 세종 아파트의 가격의 어떤 변수가 뭐냐면 서울 아파트예요. 중강남. 서울의 일반 아파트보다는 중강남, 강남은 좀 그렇고, 그런 아파트의 가격과의 어떤, 가격의 변동에 따라 세종 아파트의 가격도, 만약에 그쪽 아파트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세종 아파트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서 그거 사지, 세종시 아파트 살 일이 없잖아요.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자,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자, 세종시의 규제는 일단 안 풀어준다. 2차 주정심이 한 10월 정도에 잡힐 것 같은데, 그때도 안 풀어준다는 얘기가 신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세종시는 언제 풀어주냐?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강남이 풀어줄 때 같이 풀어주는 거야. 강남이 풀어줄 때. 뭐 강남이 풀릴 때 세종만 안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렇다간 뭐 세종의 민심이 난리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세종의 민심이 안 좋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세종시 충청권에서의 그 어떤 그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그 보도에 의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왔잖아요. 세종시에 내려왔네. 그러면서 뭐 집무실을 다시 추진하겠다. 그거 뭐 와전된 거다. 뭐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고 갔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세종시와 충청도의 민심이 안 좋아요, 지금. 뭐, 이 사람들 뭐, 정권을 잡더니 뭐 별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야. 뭐, 이 중부지방을 위해서. 사실 또 뭐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기. 어쨌든 뭐 규제는 이제 강남이 풀릴 때 풀릴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 수도권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먼저 빠졌는데 한 차례 더 그 지루한 하락의 기간을 겪을 것 같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서울시가 빠지면 서울 수도권이 빠지면 답이었거든. 이건 뭐 세종시만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방 광역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기꾼들이 잠깐 들어가서 올린 지역들도 그대로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죠. 올라갔으면 그거 팔고 서울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빠지면 이 지방광역시, 세종 다 빠지는 거야.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